이론 같은 거 공부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론적인 제만의 설명 방식을 얘기할게요. 사람이 이제 뭐 포지티브 트레이닝 뭐냐 하죠. 지금 유행하는 훈련 방법은 포지티브 트레이닝이죠. 긍정 강화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밸런스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긍정 강화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불쾌한 자극 사용하고, 그러면 9대1 정도, 불쾌한 자극 90, 꼭 필요할 때는 10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트레이닝이 뭐냐면 가치평가가 있죠. 자극에 대한 가치평가가 있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근데 이제 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 방식은 기본적으로 행동주의 심리학 스키너 이론에 근거한 거예요. 스키너 이론의 행동주의 심리학은 모든 행동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외부적인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과 행동이라는 거죠. 이게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전제예요. 모든 행동은 외부적 조건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도식에서 유쾌한 자극만으로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긍정 강화, only positive training이죠. 이거는 고도의 그거는 개의 인식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떼서 영상으로 만들 건데, 왜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근데 긍정 강화든 아니면 밸런스 트레이닝이든 기본 전제가 그렇다는 거죠. 행동이 외부적 조건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행동주의 심리학이 있으면 그 전에 인지 심리학이 있었어요. 인지 심리학이 있었다가, 인지 심리학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질서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심리를 연구하는 건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 원래 심리학이 마음을 어떻게 볼 거야. 근데 행동주의 심리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이런 거예요. 과학적 세계관이 발전을 했어. 예전에는 과학적 세계관이 없었죠. 근데 이제 과학적 세계관의 기본 전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관찰 가능성. 눈에 보이는 것만을 대상으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 과학의 전제예요. 그 다음에 재현 가능성이에요. 다시 했을 때 똑같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반증 가능성인데, 반증 가능성은 반박이 가능해야 그게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증 가능성은 좀 어려운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과학적 세계관이 20세기에 출현을 하고, 과학적 세계관이 기본 전제가 됐죠. 그 전에는 종교나 다른 분야가 지식체계였다면, 과학적 세계관이 출현했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다시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데이터로 정리할 수 없으면 그건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심리학에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심리는 보이지 않죠? 근데 20세기의 과학적인 세계관이 전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럼 심리학은 어떻게 할 거야? 보이지 않는 거, 개구라라는 얘기지. 그건 과학이 아니야. 이 얘기는 20세기 그 과학이라는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건 사실이 아니야, 미신이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지. 학문의 체계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심리학이. 근데 행동주의 심리학이 출현을 했죠. 그런 맥락에서 보이는 것만으로 얘기를 하자. 그래서 클리커 먹이 주면 행동이 만들어졌잖아, 이 부분만 데이터 시켜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이 생겨나고,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 눈에 보이잖아, 객관적으로. 그 부분만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럼 심리학 내면을 다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전제를 했냐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해서, 인지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하지 않자, 하지 말자,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 팔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면, 그건 논의할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간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과학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지금은 다시 인지심리학의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어떻게 열리고 있냐?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했는데, 인지심리학의 영역이 자기 공명 영상을 찍어버리는 거야. 찍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연구소가 만나는 거지. 그걸 외부적 조건에서 행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 그걸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럼 다시 이제 인지심리학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게 이제 전 분야, 철학이든 어떤 분야든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흐름이 그렇다는 거야. 행동주의 심리학이 스키너잖아요. 스키너. 근데 스키너의 이론이 반박됐어요. 지금은 반박된 상태야. 근데 이제
그걸 모르지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 스키너의 이론도 마찬가지. 모든 행동이 외부적 조건에서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만 하고 그걸 조건을 받아들이는 인지 활동에 대해서 관심 없다,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거든요. 근데 노암 촘스키 얘기는 했대나? 언어 철학자인데 반박을 해버렸어요 스키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21세기 최고의 지성한 노암 촘스키 뽑는데 그 사람이 있게 된 이유는 스키너를 반박했기 때문이에요. 핵심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뭐 인풋에 의해서 아웃풋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한 거야. 모든 아웃풋은 인풋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했지. 노암 촘스키가 언어 철학자인데 딱 얘기하는 거지. 그래? 그러면은 애한테 말을 가르치잖아요. 인풋을 10을 시켰어. 그럼 10이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죠. 100을 집어넣었어.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집어넣다 보면은 1000을 집어넣었는데 10만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행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행동이. 스키너의 이론은 인풋 아웃풋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면의 질서가 영향을 못 시키는, 영향을 못 줘야 되잖아요. 노암 촘스키 언어로 딱 얘기하는 거죠. 애기를 가르쳐 볼까?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야, 말더듬이 엄마가 애를 낳았어. 그럼 말을 더듬어. 그러면 애도 말을 더듬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언어 능력이 내면에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키너의 저제를 까버린 거죠. 외부적 질서가 아니라 내면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있다는 거지, 분명히. 그럼 만약에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때요? 인간은 기계 같은 거 아니에요? 정보를 주입시키면 그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식의 사고방식인 거죠. 그쵸? 자판기처럼. 그러면 국가로 운영된다면 국민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겠어요? 정보를 완전히 집어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 아니죠. 내면의 질서가 있는 거지. 여튼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기본적으로 포지티브 트레이닝이든 밸런스드 트레이닝이든 이거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행동이 만들어진 이런 식 접근 방법인 거죠. 그 전제 안에서. 그 전제 안에 논의가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 여러 배우셨죠? 복잡한 얘기가. 근데 그렇게 전제해서 되는데 제가 늘 하는 얘기는 그건 행동주의 심리학이다. 그리고 그것만 따라해서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인풋을 집어넣었죠? 그러면 걔의 심리 상태가 있습니다. 여기를 만나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 외부적 조건과 행동 요것만 우리가 따라하지 보이는 거 그게 아니죠. 이거를 집어넣으면 심리 상태가 만나서 그게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난 이 도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다가 포인트를 줍니다. 여기를 집중 공략하는 거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건 한계. 그래서 제가 계좌 보면 다 끝나는 부분이 이거에 관심이 갖지 않아요. 이걸 받아들인 심리 상태를 먼저 장악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집어넣어요. 그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 안 가죠. 그냥 클리커 누르고 먹이 주고 클리커 먹이 주고 아니죠. 똑같이 클리커를 먹이를 줘도 내면의 심리 상태가 어떤 애에 따라서 아웃풋이 달라지는 거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는 내면의 질서라는 거죠. 저는 테이블에서 그것만 가르칩니다. 그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직접 해보라고 그래요. 그만 해보다가 사람들이 빠지식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빠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걔의 심리 상태의 내면의 질서는 우리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클리커 누르고 이런 것만 관심 갖지만은 이 내면의 질서는 나하고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 안에서. 그리고 나의 심리 상태가 이 심리 상태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지 못하면 맨날 흉내만 내는 거죠. 내가 긴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의 단언, 태도,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이 걔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장악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안 갖고 걔를 장악하는데 초크체인과 그런 데만 이거 다 보이는 것만 관심 갖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단어했을 때 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내가 슈퍼했을 때 걔가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느껴야 되고 그렇게 걔가 순간순간 변하는 걸 느껴야 돼요. 그걸 반드시 느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 걔를 내가 옳지 해서 꼬리를 흔들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트레이닝이에요. 저는 거기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요. 물론 포지티브 트레이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훈련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될 수 있다라든가 그거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공부하셨다니까 제가 이론적인 얘기 안 하는데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얘기 어디서 못 들어봤죠? 전 세계에 없습니다.